3과 1 국어의 의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해보겠습니다. 148쪽인데요. 처음에는 의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개념과 종류,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달, 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것인데요. 다시 그렇게 해서 발, 달, 볼, 밥이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한 글자이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이렇게 다른 것은 자음이나 모음에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다르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더. 발이라고 하는 걸 잠깐만 볼게요. 비읍, 아, 리을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처음 소리. 초성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끝에 나오는 것이 종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작은 소리의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음운인데요. 하나 더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죠. 둘 다 똑같이 발인데요. 예. 커튼처럼 생긴 요렇게 돼 있는 애죠. 그죠? 요렇게 발이라고 하는 애는 조금 더 길게 발음해요. 사람의 발은 발, 얘는 발 요렇게 해가지고요. 소리를 짧고 길게 내느냐에 따라서 뜻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149쪽 가볼까요? 그래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은 뭘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의문,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의문은 모음과 자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것을 다르게 하면서 단어의 뜻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바꿔서 다른 걸로 해봅시다. 굴이라고 하는데 굴이라고 하는데 초성을 바꿔서 물, 중성을 바꿔서 길, 종성을 바꿔서 궁 이런 식으로 다리도 마리, 도리, 도루라고 해서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모음과 자음은 소리를 어떻게 내나요? 라고 하는 거. 공기가 막힘없이 소리 나는지 라고 합니다. 막힘이 없이 나면은 이렇게 모음이 되겠죠. 막힘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자음이 되겠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아는 바로 나고 바는 입 한번 다물었다가 나죠. 자, 150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다. 바는 여기서 한번 다물었다가 나오죠.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21개 아야 어여 했었고요.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한번 멈췄다가 나오죠. 그, 느, 르, 무 하면서 19개입니다. 다 해서 40개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요거 공개 흐름이 받지를 않고 나온다. 얘는 모음 적어달란 말이죠. 방해를 받고 나온다. 얘는 자음 적어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소리의 길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에 눈이 들어갔다. 요거 겨울에 내리는 눈이죠. 그 다음에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이건 먹는 밤입니다. 이렇게 차이 요것도 나중에 외워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눈 들어가는데요. 눈도 내리는 눈이 길게 나죠. 요거. 그리고 요것도 길게 발음이 납니다. 눈이 내린다, 포근한 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도 눈이잖아요. 뜻이 그죠? 스노우인데요. 얘는 왜 짧게 나타나면은요.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얘는 두 번째 음절에서 소리가 나니까 짧게 봄눈, 봄눈, 봄눈 짧게. 그 다음 눈을 하고 앉은이라고 해서 고양이의 눈에 달린 얼굴에 달려 있는 거, 새끼 고양이 눈 속에도라고 하는 거, 얼굴에 달려 있는 거, 봄눈 눈이지만 이음절에 달려서 짧게 납니다. 그래서 길게 소리 나는 거는 눈이 내린다, 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음운에는 모음, 자음, 소리 길이,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로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음을 들어가는데요.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할 때 혀의 움직임,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라고 할 때 라고 할 때는 그대로 가는데 와라고 할 때는 오하고 아 했다가 모음이 바뀌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이야기입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에, 에, 오, 왜, 우, 위, 의, 이. 자, 다시 왜랑 위는 약간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법상으로 단모음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움직입니다.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라고 하면서 11개 이렇게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단모음 써달라는 거죠. 모양이 움직인다. 이거는 이중모음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53쪽. 자, 혀가 앞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라고 할 때 봐주시면은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자 쓰고 혀 설자 써서 전설모음이죠. 생각해보면 혀의 최고점이 목 뒤에 있죠. 그래서 최고점이 목 뒤쪽에 있다. 그래서 뒤후자 써서 후설모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왜, 위, 이. 후설모음은 아, 오, 우, 이 이런 식으로 위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전설모음 뒤쪽에 있다 후설모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혀의 높이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요. 혀의 높이는 아 라고 하면서 혀가 점점 내려가죠. 턱이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맞고요. 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다, 혀의 높이가 중간이다, 혀의 높이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죠. 다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모음이 됩니다. 우, 위, 이는 혀가 조금 위에 있고요. 중모음은 중간 단계 에, 오, 위에. 저모음은 혀가 낮은 것, 턱도 같이 내려가면서 아, 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입술의 모양을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입술의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려 발음하는 것을요. 원, 순이라고 하죠. 그 다음 평평한 상태에서 발음하는 것을 평, 순 라고 합니다. 이 순이 입술 순자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라고 하면 평순에 가깝죠. 우라고 하면 입술 동그랗게 내밀어서 우 해서 원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 평순 써달래요. 그 다음에 동그랗다라고 하는 거는 원순 들어가죠. 한 번 더 평순,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내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쭉 배운 모음을 요거 외우라고 했죠. 다시 혀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전설 후설이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가 동그란가 평평한가 동그란가 혀의 높이가 고중 저로 나와 있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겉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외워요. 뭐를 물어보는 건가를 보고 그 안에 것을 해당되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면 단모음이고 움직이면 이중모음인데 그럼 단모음 10개를 어떻게 나눌래? 혀가 앞뒤에 있으면 전설 후설로 나누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중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이지. 요것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다음에 그 밑에 뭐가 해당되는가를 봐주시게 되겠죠. 키, 위를 주게 돼 소, 네, 가 이렇게 단모음 체계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와 위는 아직 표준 발음법상 뭐 이중 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다라고 라고 했어. 네, 그래서 요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모음으로서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음 들어가 볼게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 따는 소리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발음기관한테 얇게 발음기관이 닫혔다가 발음기관이 팍 터트렸다가 이렇게 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156쪽 가보시면은요, 발음 나는 소리예요. 요 그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입술에서 나는 입술 소리, 잇몸에서 나는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구분인데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 무브뿌프, 잇몸에서 나는 소리 있고요. 센 입천장 소리, 츠츠츠, 야는 글씨가 뭐고? 드, 뜨, 트, 스, 느, 르 이렇게 이게 잇몸 소리가 되겠고요. 센 입천장 소리는 즈,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뒷부분에 나는 거 그, 끄, 크, 으, 목청 소리는 흐 이렇게 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분해 달라고. 그렇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입안이나 코 안에서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그래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7쪽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면서 나는 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노란 양말 느르무느 울림소리고요. 나머지는 안 울림소리입니다. 되겠습니다. 다시 울린다, 울림소리, 울리지 않는다, 안 울림소리 이렇게 들어가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울림소리는 또 코에서 나오는 비음이죠. 느무으 이렇게 되고요. 그냥 흘러나가면서 입안에서 그냥 공기가 쑥 흘러나가는 소리가 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고 이제 소리의 색이 자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끄, 크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짤랑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찰랑은 거칠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소리의 세기입니다. 예사소리는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나는 소리. 그드, 브스즈 발음 그냥 나는 거고요. 된소리는 근육을 긴장을 시켜야 돼요.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내는 소리. 끄, 뜨, 뿌, 스, 즈 조금 신경 써서 내는 소리죠. 거센 소리는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그리고 숨을 거세게 터트리는 소리예요. 츠, 크, 트, 프 침이 탁탁 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어감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거.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철음, 마철음 그 다음에 울림에 따라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한 번 더 겉에서부터 또 외웁니다. 입술소리, 잇몸소리, 새니천장, 여린이천장, 목청소리 되겠고요. 자,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에 따라서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 느르 으 이렇게 들어가고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네. 팍 터트리고 나오는 게 파열음, 마찰음은 목소리를 목청을 가늘게 내서 스, 흐라고 해서 마찰되듯이 나는 거. 파찰음은요. 파열음에서 하나, 마찰음에서 하나를 들고 왔죠. 섞였습니다. 머무르다가 터트리는데 터트릴 때 크게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목청을 얇게 내서 나는 소리예요. 즈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겉에 거 다 외우면 먼저 외우라고 했죠. 그렇게 외우고 안에 거 들어갑니다. 요것은 바. 다 가에서 잘 놀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험을 완전히 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밑에는 따로 마, 누, 라, 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끝.